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은 뭐야? 우리가 뭐, 역으로 뭘 하다. 즉, 반대로. 즉, 순서가 거꾸로란 소리지. 자,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갛다. 즉, 사과는 빨갛다. 사과라는 P, 빨갛다는 Q. 자, 그럼 거꾸로 되면 역은 어떻게 되겠어? 빨간 거는 사과다. 이게 그냥 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쉽게 말해서 화살표의 위치만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갑니다. 자, 얘가 역이고, 대우는 부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도 하세요. 그러니까 역과 부정을 동시에 하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자, 일단 역부터 할게. 빨간 건 사과. 얘를 어떻게? 부정까지 하라. 빨갛지 않으면 사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가 대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역도 하고 부정도 하고. 우리 앞쪽 파트에서 배울 때 대칭이동 했던 거 기억나나? 거기서 우리가 Y축 대칭하면 X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X축 대칭하면 Y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리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붙였지. 이런 것처럼 둘 다 하라는 소리야. 조금 뭐 적절한 예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유가. 알겠죠? 부정도 하고 역을 하는 게 대우야. 자, 학생 그러면 왜 대우를 배워요? 굳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간단한데 우리가 원래 명제가 이제 증명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나중에 배울 거지만 원래 명제랑 대우랑은 참거짓이 항상 동일하거든.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가 조금 힘들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우로 바꾼 다음에 증명하면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 알겠죠? 그것 때문에 대우를 배우는 겁니다. 일단은. 오케이? 일단 대우가 어떻게 하라고? 역도 하고 부정도 하고 그 두 개만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대우를 하면 실제로 역은 간단하지? 이거이면 이거이래. 그럼 역은 거꾸로 가면 돼. x제곱이 9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대우는 x제곱. 자, 여기 이거부터 먼저 적으면 되지. 역부터 시작하고 x제곱이 부정하자 9가 아니면 뭐라고? x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대우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슬러시 한 다음에 이놈의 반대부터 먼저 적어. x가 3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대우인 거지. 익숙해지면 금방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 명제랑 원래 기본적인 명제랑 대우는 항상 뭐가 같다고? 참거짓이 항상 동일해. 얘가 참이면 이놈의 대우. 부정, 화살표, 부정. 얘도 항상 참이야. 거짓이면 항상 거짓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 걸 내가 드러내고 싶어. 근데 그냥 명제는 조금 증명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우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거 한번 볼게. 반드시 참, 얘가 참이라고? 그러면 항상 얘랑 같이 가는 거 뭐? 이놈의 대우도 항상 참이겠지. 따라서 자, 얘 부정하면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 그 다음에 이놈부터 이렇게. 그래서 답 5번이 항상 참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3단 논법. 여기서 아까 말했던 건 내가 중리 많이 하는 거 할 때 항상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소크라테스. 당연히 인간이지. 인간은 죽겠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겠지. 이게 3단 논법이라 이런 소리인데 사실 수학에서 등장하기보다는 사실 국어에서 논리 파트 배울 때 아마 조금만 들어봤을 건데 근데 뭐 대단한 게 새로 안 배워도 너무 당연한 말이지 상식으로 끄덕끄덕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필수 예제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볼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해 보세요. 자, 일단은 역 슬러시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가 역이지. 그럼 참인지 한번 볼까? 얘가 0보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 동시에 이거인가? 아니야. 3, 0일 수도 있잖아. 어째? 안 되지. x
그래서 역은 거짓이야. 자, 대우 한번 보자. 일단 대우는 x 플러스 y, 먼저 이것부터 와야 되지. 역부터 해야 되니까 대신에 부정해서 이면, 그 다음에 이거 부정해서 오자. x가 1보다 작다, y가 1보다 작다, 부정했어. 그리고 이거 우리 그리고도 부정할 때 바꾼다 그랬지? 또는으로 이렇게, 그죠?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작으면 둘 중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된대. 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뭐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치? 왜냐면 자,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작아야 된대. 오케이? 그럼 한 놈이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이 또는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그 착각하면 안 된다고. 둘 다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치? 자, 둘 다 1보다 작으면 너무 좋지. 그치? 그럼 얘 만족하지? 한 놈이 1보다 작아 보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대신에 얘가 엄청 작아지면 성립하잖아. 그럼 얘 하나는 만족하는 거지. 이런 식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이거는 대우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명제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이거 동시에 하면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오케이? 무조건 대우의 참 거짓을 판단하라 라고 했을 때 대우를 적고 이 대우 가지고 열심히 머리 싸맬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회가 두 번 있는 거야. 원래 명제로 판단을 하든 아니면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판단하든 참거짓을.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가면 역과 대우 자체는 할 줄 알 거니까 바로 그냥 참거짓만 판단해 볼게. 역부터 이것 또는 이거이면 이거이다. 어때? 거짓 판단한 건 되게 간단한데 쉽게 말해서 발레 하나만 찾아주면 돼. 뭐 있을까? 1이 아니고 2가 아닌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 자, 둘 다 1이 아니고 2가 아니지. 근데 두 개를 곱하면 2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 발레 찾았네. 그러니까 얘는 역은 거짓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대우. 자, 이걸로 판단하기는 조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지. 우리가 보통 방정식 문제 풀 때는 예를 들어 2x는 4, x는 2 이렇게 우리는 등호에 되게 익숙해진단 말이지. 문제풀이 자체가 원래 방정식을 푼다. 등호를 통해서 공부를 해와서 이게 등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우로 바꿔볼게.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이게 대우의 필요성이야. 대우를 적으면 먼저 이놈의 부정부터 x는 1. 자, 또는 바뀌면 그리고 y는 2. 이면 뭐 이놈의 부정. x, y는 2다. 뭐야? 어때? 1, 2 곱하면 2 되지. 너무 당연하게 참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네. 됐죠? 자, 이것도 뭐 역과 대우는 잘 판단하시고요. 자, 어쨌든 자, 3번 그대로 갑시다. 역은 자, 이거이면 자, 이거 보자마자 바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죠. 이거이면 두 개 합집합이 b다. 맞는 말인데? 자, 그럼 대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면 얘가 아니래. 자, 또 어때? 뭔가 막 슬롯이 돼 있고 아니다 이거지. 그럼 조금 복잡하잖아. 그러면 원래 명제를 한번 볼까? 두 개 합집합이 b래.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지. 이렇게 그리라 그랬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리딩 얘는 둘 다 참참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겠네. 괜찮죠? 섞어 쓰라는 소리야.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도 제발 꼭 참조하세요. 분명히 도움 될 거야. 그러니까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란 소리야. 어차피 틀리면 해설을 볼 건데 오히려 맞췄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참인 거 뭐 이건 답은 아니야. 3번 했어. 그럼 나머지가 틀렸다 소리겠지. 왜 틀렸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발레는 이것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적어 있을 거 아니야, 발레가? 그럼 해설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다른 발레를 적어줄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다른 발레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한 거 플러스 여기다가 하나 더 정립하고 가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알겠죠? 조금 이 파트는 그러니까 어렵진 않거든. 근데 귀찮게 공부해야 돼. 좀 부지런하게. 그래야지 되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돼서 쉽게 말해서 뭐 낚시 문제라든지 그냥 함정을 파도 안 걸려든다고.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얘가 참이라고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x의 최소값이 얼마죠? 라고 하면 쌤 2호 라고 답할 거지. 그지? 근데 자, 이렇게 됐을 때 x의 최소값은 얼마야? 라고 하면 어때? 말 못하겠지. 왜냐면 3이 아니야. 왜? x가 실수거든. 2.1도 되고 2.001도 되고 2.00001도 되고 어때? 이놈의 최소값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엄청 가까운 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어떤 값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럴 수는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구하려면 물론 실수란 조건에서 자연수나 정수는 또 다른 의미겠지만 얘를 등호가 나오게 바꿔야 돼. 자, 근데 이거 등호가 나오려면 이놈을 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명제랑 부정을 사용을 하고도 원래 명제랑 참거지지 똑같아지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 대우 떠올려야지. 그지? 이놈의 대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볼까? 자, 슬러시 하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도 바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놈 이렇게 이면 x 플러스 y가 부정합시다. 3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요 따당땅 1 플러스 a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1 플러스 a 3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오네. 따라서 a의 최대값 얼마? 2라고 답해 주는 거지. 오케이? 자, 이 문제 풀 때 대우를 써야겠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우를 써야겠다는 그건 이제 문제풀이를 외운 거고요. 이 문제를 보고 왜 대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를 사실 고민해야 돼. 알겠죠? 그걸 고민해야 돼. 그래야지 모의고사 문제가 풀리고 4점짜리가 풀리고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야. 알겠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랑 대면 수업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내가 그 과정을 자꾸 확인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강의만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것만 풀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저 문제 저렇게 푸는구나는 통하는 거는 딱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안 통하니까 조금 귀찮지만 자꾸 그 고민을 혼자서 많이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자꾸 그거를 물어봐야 돼. 내 스스로한테. 야, 이거 왜 떠올렸을까? 왜 대우를 썼을까를 자꾸 고민하면 언젠가는 혼자서도 진짜 나중에 어떤 패스를 듣든 혼자서도 공부하는 체질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점검해 달라 이거지. 내가 그냥 단순히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블라블라블라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이건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되게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겠죠? 이러면 나중에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그냥 보통 학교에서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 준킬러부터 킬러까지 나오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조금 모의고사처럼 공부를 해야 돼. 이건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사실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다가 왜냐면 귀찮거든. 공부 자체 귀찮거든. 나 그냥 빨리 이거 풀고 다 맞추고 밑에 문제 풀어서 확인하고 넘기고 싶은데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면 한 문제 갖고도 3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귀찮거든. 근데 지금 그 오래 걸린 30분이 나중에 한 3시간치를 줄여줄 수가 있단 말이지. 조금 이 이야기를 듣는 몇 명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명이 듣는다 그러면 제발 한두 명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말을 해도 잘 안 듣긴 해.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자, 3단도법 갑시다. 자, 이 문제는 얘가 참이라고?
명제가 참일 때 항상 똑같이 가는 거 누구? 대우. 이놈의 대우. 그 다음 이놈의 대우. 이렇게. 그럼 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4개가 참이라는 거 알지? 4개가 참이라는 거 알아. 자, 그래 놓고 길 찾기 할 거야. P에서 출발해서 R까지 가는 길이 있으면 참이고 도저히 끊겨 있거나 길이 없으면 거짓이겠지. 가볼게. P에서 출발합시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P에서 출발해서 Q 갔다가 Q에서 R로 가는 게 있어. 그럼 결국은 P에서 R로 가는 거 있지. 그래서 기억은 참.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R이 아니다에서 출발해서 P가 아니다로 가는 길이 있는지 한번 볼게. R이 아니다 출발해서 Q가 아니다. Q가 아니다 에서 쭉 가서 P가 아니다 까지 어때? 이것도 길 있지? 오케이. 따라서 너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P가 아니다를 출발을 하고 싶은데 출발지가 없지. 지금 보니까 P가 아니다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글러먹었네. 출발지가 없어. 그러면 길이 없는 거지. 그럼 리을 Q가 아니다 해서 출발합시다. Q가 아니다 해서 P가 아니다가 바로 여기 있네. 그래서 리을도 정답. 마지막 미음 Q에서 출발해서 R이 아니다가 있는지 볼게. Q에서 출발하는데 R 더 이상 길 없지. R이 아니다가 길이 없어. 그러면 너도 거짓.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풀이 자체는 쉬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일단은 얘가 참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놈의 대우. 그래서 총 4개 가지고 길 찾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너희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얘가 참일 때 P는 충분 조건이래. Q는 필요 조건이래. 자, 이거 뭐 피식하면서 유치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자, P 입장에서는 총을 쏜 거지. 일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P는 어때? 주인공 P는 충분 조건이야. 총분 조건이라고 생각합시다. 됐지? 그럼 Q는 총을 맞았으니까 P가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찔렸으니까 P가 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을 겁니다. 그러면 크크크 개웃김 아니 노잼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자, P이면 Q이다 해서 자, P 입장에서는 총을 쏘니까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 입장에서는 맞아서 P가 날 거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 아니야. 같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자, X는 2고, 그럼 Q 입장에서 이거 풀면, X는 풀마이지. 자, X가 2면 얘, 맞는 말이지. 그럼 X 풀마이면 얘는 틀린 말이지. 그치? 왜냐면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X는 2, P 입장에서는 1로 가니까 총 쐈지? 충분 조건. Q는 맞기만 했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는 X는 2야. Q는 이것도 약분하면 X는 2지. 둘이 똑같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니까 어때? 서로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집합이란 명제랑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화살표 방향으로 나 뭐 하라 그랬어? 팔 벌리라 그랬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배웠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집합. 3가지 다 왔다 갔다 할 줄 알겠지. 됐죠? 정리하자면 P면 Q이다. 그러면 P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 Q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 이렇게 될 거니까 P는 Q의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한꺼번에 쫙 할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바로 문제 가봅시다. 자, P는 Q이긴 어떤 조건인지 만족하래. 자, 그러면 일단 명제, 즉 화살표 방향부터 왔다 갔다 해봐야겠네.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성립하는지 보자. X가 0보다 작다고? 그러면 어때?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려면 X가 이거지. 쌤 마이너스 달고 나왔는데요?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뭐도 돼?
여기는 x에 0 넣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q 입장에서는 x가 0보다 작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어때? x가 0보다 작으면 얘 성립하나? 어때? 맞는 말이지? 응. 대신에 거꾸로는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는 0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0이 안 들어가잖아. 이게 조금 헷갈리면 집합으로 표시하자면 지금 얘보다 얘가 더 어때? 가지수가 많지. 그러니까 q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상황이. 왜냐면 x가 0인 게 추가로 q는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럼 이대로 화살표. 그럼 어때? p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답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볼게. 2번은 이거 나중에 보면 알 텐데, 자, 이거 얘 잘 보자. 이거 단서 잘 봐야 돼. x, y가 실수라면, 즉 쉽게 말해서 허수가 안 되지. i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거는 x는 0, 얘도 0. 이거밖에 없어. 얘도 어때? 될 수 있는 거 0, 0밖에 없어. 그럼 어때? p도 00, q도 00. 서로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지.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그럴 리가 잘 없긴 한데 이 실수라는 게 빠져 있어. 그러면 p에 뭐도 들어갈 수 있어? x가 i라고 쳐보자. 그리고 y가 1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0.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 제곱하면 1. 두 개 더해서 0 되지. 그럼 어때? 얘는 00만 되는데 얘는 다른 것도 있지. 00 말고 i랑 1. 그러니까 어때? 그때는 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p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실수라는 이거 단 적혀있는 이 조건들 있지? 잘 살펴봐. 혹시나 일부러 이제 낚시를 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된대. 근데 Q는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지. 자, 누가 더 까다로워? 쉽게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 보고 야, 너 정삼각형이잖아 라고 하면 어때? 아닌데? 라고 하겠지. 근데 정삼각형 보고 야, 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라고 하면 어때? 이등변도 맞긴 해. 왜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소리는 두 변의 길이도 같다는 소리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쉽게 말해 더 까다롭지. 그럼 누가 더 폭이 넓은 거야 지금? Q, P. 이런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얘는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돼. 까다로운 애들. 그러니까 얘는 어때? 지금 P가 Q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화살표 이렇게. 그럼 P 입장에서는 찔렸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지? 자, 밑에 문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뭐 발레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이야기하듯이 한번 풀어봐봐.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필요 조건이래. 자, 그럼 갑시다. 필요 조건이라서는 P가 나야 되니까 일단은 P가 나게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집합 관련해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고 부정이니까 부정. 그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팔 벌려. 이렇게 된 상황이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항상 똑같은 건 뭐라 그랬어? 대우는 항상 똑같다 그랬지? 자, 그러면 반대로 갑시다. 대우 한번 적어볼게. 부정하시고 화살표 방향 반대로. 그러면 얘는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팔 벌리라 그랬지. 그러면 Q, P.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자, 그럼 항상 옳은 거 찾아보자. 딱 봐도 보자마자 얼마? 3번이요. P랑 Q의 교집합은 P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대우를, 이 문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가 아니야. 그냥, 대우를 쓰면 편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대우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실제로. 자,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풀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3번 한번 볼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 총을 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네. 자, 그러면 Q가, 자, 화살표 찌른 방향으로 화살표 팔 벌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Q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면 Q는 풀면 X는
A와 마이너스 A 사이가 될 거고, Q는 이렇게 되니까, 자, Q가 더 커야 돼. 그러면, 보자. 마이너스 A, A. 이렇게 둘 다 색칠되어 있는 상태 보다는 이 P가 속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랑 5.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그림 그려서 방향 판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등호 같아져도 괜찮아. 그리고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앞에 거 풀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뒤에 거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2보다도 클 수 있고 5보다도 클 수 있대. 따라서 겹치는 부분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해줘야겠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 오케이. 얘가 이놈의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화살표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P가 나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적혀 있어? 뭐, 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우 쓰자. 그러면, x 플러스 3은, 자, 부정부터 하고,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부정했고, 그 다음 화살표 방향 반대로. 야, 그럼 너무 쉬워.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얘가 성립한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말이 되면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저 그럼 대입하자.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0이래. 따라서 9a는 36. 따라서 a는 4. 이런 식으로 답 내주면 되겠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지? 뭐 대우를 이런 식으로 조금 적절하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밑에 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3개짜리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례차례 조금씩 구분하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 뭐 스텝 2까지도 사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교과서처럼 자주 살펴보고, 알겠지? 그거 자체가 공부야. 지금 몇 번이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명제 증명, 그 다음에 뒤에 절대부등식 해가지고 집합 파트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까지 고생했습니다.